안녕하세요. 불타는 꼬꼬TV입니다. 애플워치 병이라고 아세요? 애플워치를 사야지만 낫는 병인데요. 그래서 애플워치 병에 걸려서 애플워치 구매를 마음먹게 되면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냥 덥석 사게 되면 될 것 같은데 구매를 마음먹은 뒤 상당히 많은 선택지를 마주하게 되거든요.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모델의 애플워치들이 나열되어 있고 선택지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애플워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복잡해 보이지만 기준에 따라 분류해보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선택지들에 따라 분류하면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애플워치 구매를 마음먹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고려사항은 크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거는 애플워치 7세대 45mm, 이건 애플워치 7세대 41mm, 애플워치 SE 40mm입니다. 크기의 미리수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자면 1세대부터 3세대의 42mm와 4세대부터 6세대 그리고 SE의 44mm, 7세대의 45mm가 같은 크기고요. 1세대부터 3세대까지의 38mm와 4세대부터 6세대 그리고 SE의 40mm, 7세대의 41mm가 같은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애플워치 7세대 41mm와 애플워치 SE의 40mm가 같은 크기예요. 케이스의 크기는 같은데 보여지는 디스플레이의 크기가 조금 더 다르죠. 디스플레이의 크기만 커졌을 뿐이지 케이스의 크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애플워치의 지난 행보들을 보게 되면 1세대부터 3세대까지가 같은 디자인을 유지했고요. 그 다음에 4세대부터 6세대까지의 디자인이 같았으며 7세대에 또 한 번 디자인이 바뀌었거든요. 3세대마다 한 번씩 디자인의 체인지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같은 크기로 정리한 애플워치들은 케이스의 크기가 같으므로 스트랩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스트랩을 구매하시려고 마음을 먹으면 같은 크기의 애플워치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기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고려해야 될 것은 세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플워치는 지금까지 1세대부터 7세대까지 그리고 중간에 SE 버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대가 있죠.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건 7세대와 그리고 SE 그리고 애플워치 3세대까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3세대의 디자인은 벌써 2세대 지난 세대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구매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화면 크기를 비교해 볼게요. 이건 45mm 7세대 애플워치입니다. 41mm 7세대 애플워치고요. 애플워치 SE 버전의 40mm입니다. 크기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화면 크기에 따라서 문자 확인 영역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워치 7세대 45mm의 애국가를 표현을 했고요. 지금 이 정도의 문자 텍스트가 표현이 되고 있죠. 애플워치 7세대 41mm고요. 이 정도의 텍스트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워치 SE 40mm의 디스플레이고요. 이 정도의 텍스트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더 큰 사이즈에서 텍스트가 더 많이 표현이 될 거고요. 같은 크기의 케이스지만 디스플레이가 더 넓어져서 표현되는 텍스트가 훨씬 더 많아졌죠. 다음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 즉 AOD입니다. 애플워치는 손목에 이렇게 내려놓고 있을 때 디스플레이의 전원을 꺼서 배터리 자체를 절약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애플워치 7세대와 애플워치 SE를 동시에 이렇게 세워볼게요. 이렇게 돼 있다가 손을 내렸을 때 애플워치 SE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화면 전원이 꺼지게 돼 있고요. 애플워치 7세대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자체 밝기가 내려가지만 시계는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계를 볼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는 걸 AOD, 즉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7세대에는 적용되어 있고요. SE에선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SE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계를 내렸을 때는 화면 자체가 완전히 꺼져 있고요. 손목을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됐을 때 전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되면 7세대를 구매를 해야 되고요. 그게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면 SE 모델도 괜찮습니다. 손목을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표시되는 게 되게 민감하게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음은 커버 글래스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에서는 커버 글래스가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 모델은 커버 글래스가 이온엑스 글래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온엑스 글래스가 충격에는 강하지만 스크래치에는 약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애플워치 7에서만 적용되는 기술에서는 혈중 산소 센서, 전기 심박 센서, 3세대 광학 심박 센서, 즉 그로 인해서 심박수와 혈중 산소와 심전도를 체크할 수 있고요. 애플워치 SE에서는 2세대 광학 심박 센서로 인해서 심박수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햅틱 피드백 디지털 크라운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이 크라운을 돌렸을 때 햅틱 반응이 오고 있어요. 진동이 아주 미세하게
들어올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SE도 햅틱 피드백이 있습니다. 50m 방수 등급을 가지고 있으며 긴급 구조 요청, 이 긴급 구조 요청을 설정하려면 애플 워치 앱에서 설정, 구조 요청, 측면 버튼 길게 누르기, 버튼을 길게 눌러서 시작, 이것을 하면 설정할 수 있고요. 넘어짐 감지 기능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워치에서 설정, 구조 요청, 넘어짐 감지를 설정하면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심박수와 저심박수 알림, 불규칙한 심장 박동 알림이 있고 나침반, GPS, 상시 감지형 고도계, 저장 용량은 32기가로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애플워치 7세대 41mm고요. 애플워치 SE입니다. 이제 세대를 결정할 때 넓은 화면, AOD, 즉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 혈중산소, 심전도, 이러한 기능들 중에 단 하나라도 필수라고 생각되시면 7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런 기능들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시면 조금 더 저렴한 SE 모델을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 스틸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이고요.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옆면에 이렇게 광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알루미늄 모델이고요. 광택은 없죠. 알루미늄 모델은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스테인리스 모델보다 가볍고 캐주얼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운동에 특화된 애플워치의 이미지에 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은 광택이 없는 알루미늄과 달리 광택으로 인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낼 수 있으며 알루미늄 모델보다 강도가 강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은 알루미늄 모델보다 가격이 약 1.5배 이상으로 비싸므로 항상 가장 큰 고민이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테인리스의 표면이 스크래치에 취약해서 사용하다 보면 쉽게 스크래치가 납니다. 이건 K4 코드를 이용해서 폴리싱을 해주면 원래의 컨디션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를 해주면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글래스는 알루미늄은 이온엑스 글래스, 스테인리스는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플워치 7 41mm 알루미늄 모델은 499,000원부터, 스테인리스 모델은 849,000원부터 약 35만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45mm 알루미늄 모델은 539,000원, 45mm 스테인리스 모델은 909,000원, 약 37만원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워치 SE는 알루미늄 모델만 있으며 44mm는 399,000원, 40mm는 359,000원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색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애플워치 7의 알루미늄 모델의 색상은 블루,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그린, 프로덕트 레드의 5가지 색상이 존재하며 스테인리스 모델의 색상은 실버, 골드, 그래파이트 3가지가 존재합니다. 애플워치 SE 모델의 색상은 스페이스 그레이와 실버, 골드 3가지의 색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정한 사항들을 나열해보면 가장 먼저 크기를 결정했고 그 다음에 애플워치의 세대를 결정했으며 다음으로 알루미늄 모델과 스테인리스 스틸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색상까지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GPS 모델과 셀룰러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룰러 모델은 셀룰러 플러스 GPS 모델을 뜻하며 편의상 셀룰러 모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셀룰러 모델은 독립된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독립된 스마트폰이므로 러닝과 같은 운동을 할 때 집에 스마트폰을 두고 애플워치와 에어팟을 들고 나가면 전화부터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통신사별로 별도의 스마트워치 요금제에 가입하고 사용을 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비용이 매달 발생을 합니다. 스마트폰 요금제 중 스마트워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도 있으므로 통신사별로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GPS 모델은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항상 스마트폰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두고 다니는 일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셀룰러 모델을 적용하게 되면 애플워치 알루미늄에서는 GPS 모델보다 약 12만원이 추가됩니다. 애플워치 7 스테인리스 모델은 셀룰러로만 출시되며 GPS 모델은 없습니다. 요금제의 가입을 필수로 해야 하는 게 아니므로 셀룰러의 개통의 유무는 사용자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스테인리스 모델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셀룰러이지만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고 GPS 모델처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셀룰러 모델은 여기에 이렇게 빨간 다이얼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GPS 모델이고요. 셀룰러 모델입니다. 애플워치 SE는 알루미늄 모델밖에 없으며 셀룰러 모델을 적용하게 되면 약 6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다음은 나이키 에디션입니다. 애플워치 나이키 에디션은 알루미늄으로만 출시되며 운동에 초점을 두고 출시된 제품이므로 스크래치에 약하고 무거운 스테인리스보다 가볍고 스크래치에 강한 알루미늄 재질로만 출시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알루미늄 모델이기만 하면 나이키 에디션을 구매할 수 있으므로 애플워치 7 알루미늄과 애플워치 SE를 선택하셨다면 나이키 에디션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나이키 에디션의 특징은 나이키 에디션만의 워치 페이스가 추가로 존재하고 나이키 전용 스트랩이 들어 있습니다. 가격이 일반 알루미늄 모델과 같으므로 알루미늄 모델로 구매하려면 워치 페이스가 더 있는 이 나이키 에디션을 구매하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됩니다. 에르메스 에디션도 있는데 가격이 매우 비싸지므로 오늘 영상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플워치의 모든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결정은 애플케어 플러스입니다. 애플케어 플러스의 가입 기간은 구매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080-333-4000번으로 전화를 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애플워치 7은 109,000원, SE는 69,000원이 발생합니다. 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증가하며 무상 리퍼 조건에서는 비용 발생이 없이 리퍼가 가능하며 유상 리퍼 시 8만원의 리퍼 비용이 발생합니다. 1년에 2회, 2년간 총 4회의 수리가 가능하며 1년 동안 수리를 받지 않아도 받지 않은 2회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애플워치는 부분적인 수리가 되지 않고 리퍼 제품으로 교체가 진행되므로 수리비가 새로 사는 가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파손의 위험이 있는 운동을 하는 분이라면 애플케어 플러스를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을 요약해보면 애플워치를 구매할 때 고려할 선택사항들은 일단 크기 45mm와 41mm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대 애플워치 7과 애플워치 SE가 있습니다. 3세대도 있는데 3세대는 제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재질 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 스틸의 재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모델을 선택했다면 GPS와 셀룰러를 선택할 수 있으며 나이키 에디션까지도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